안녕하세요. 뼈는 한번 만들어지면 그대로 유지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우리 뼈는 매일 조금씩 부서지고 다시 만들어지는 살아있는 조직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뼈가 부서지는 속도가 새로 만들어지는 속도를 앞질러 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골다공증입니다. 골다공증은 뼈 속에 구멍이 많아지는 상태입니다. 단단해야 할 뼈가 스펀지처럼 약해지면서 가벼운 충격에도 쉽게 골절이 일어납니다. 무서운 것은 골다공증이 골절이 생기기 전까지 아무런 통증도 증상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50세 이상 여성의 약 37%, 남성의 약 7%가 골다공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폐경 후 여성은 에스트로겐이 급격히 줄면서 뼈가 빠르게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골다공증으로 인한 고관절 골절은 노년기 사망률을 크게 높이는 심각한 합병증입니다. 고관절 골절 후 1년 내에 사망률이 약 20에서 30%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골다공증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고 이미 진행됐더라도 치료와 관리로 골절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골다공증의 모든 것을 빠짐없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부 골다공증이란 무엇인가? 골다공증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뼈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유지되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뼈는 살아있는 조직입니다. 많은 분들이 뼈를 돌처럼 단단하고 변하지 않는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뼈는 끊임없이 새로 만들어지고 부서지는 역동적인 조직입니다. 이것을 뼈의 리모델링이라고 합니다. 파골세포가 낡은 뼈를 녹여내고 조골세포가 새로운 뼈를 만들어 채웁니다. 건강한 상태에서는 이 두 과정이 균형을 이루며 뼈의 강도가 유지됩니다. 골밀도는 언제 가장 높을까요? 골밀도는 20에서 30대의 최고치에 도달합니다. 이것을 최대 골량이라고 합니다. 30대 중반 이후부터는 서서히 골밀도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특히 여성은 폐경 후 5에서 10년 동안 급격하게 골밀도가 감소합니다. 에스트로겐이 뼈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 폐경으로 에스트로겐이 줄면서 파골세포의 활동이 억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 골밀도를 높게 쌓아두는 것이 노년기 골다공증 예방의 핵심입니다. 골다공증과 골감소증의 차이. 골감소증은 골밀도가 정상보다 낮지만 골다공증 수준에는 아직 못 미친 상태입니다. 쉽게 말해 골다공증 전 단계입니다. 골감소증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관리하면 골다공증으로의 진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골밀도 검사에서 T점수가 -1.0에서 -2.5 사이면 골감소증, -2.5 이하면 골다공증으로 진단합니다. 골감소증이라고 방심하지 마시고 적극적인 예방 관리를 시작하십시오. 골다공증이 위험한 진짜 이유. 골다공증 자체보다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이 더 위험합니다. 가장 흔한 골절 부위는 척추 고관절 손목입니다. 척추 골절은 허리나 등이 굽어지는 변형을 일으키고 만성 통증을 유발합니다. 고관절 골절은 노년기에 가장 위험한 합병증으로 수술 후에도 거동이 불편해지고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높습니다. 골다공증은 단순히 뼈가 약해지는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과 수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질환입니다. 2부 위험 요인과 위험 신호. 골다공증은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지만 특히 위험한 분들이 있습니다. 본인의 위험 요인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예방의 출발점입니다. 피할 수 없는 위험 요인들. 나이는 가장 큰 위험 요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골밀도는 자연스럽게 감소합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위험합니다. 폐경 후 에스트로겐 감소로 골밀도가 급격히 낮아집니다. 가족력도 중요합니다. 부모님 중 한 분이 골다공증이거나 고관절 골절 경험이 있다면 위험이 높습니다. 이른 폐경도 위험 요인입니다. 45세 이전에 폐경이 된 경우 에스트로겐 감소 기간이 길어져 더욱 위험합니다. 체형도 영향을 미칩니다. 마른 체형이거나 키가 작은 분들은 뼈의 절대적인 양이 적어 위험이 높습니다. 생활 습관으로 인한 위험 요인들. 칼슘과 비타민 D 섭취가 부족한 식습관이 골다공증의 가장 중요한 생활 위험 요인입니다.
운동을 하지 않는 것도 큰 위험 요인입니다. 뼈는 자극을 받아야 강해집니다. 흡연은 뼈를 만드는 조골세포의 기능을 억제하고 칼슘 흡수를 방해합니다. 과도한 음주는 칼슘 흡수를 방해하고 조골세포 활동을 억제합니다. 카페인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칼슘이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양이 늘어납니다. 너무 적게 먹거나 지나친 다이어트로 영양이 부족한 경우에도 골밀도가 낮아집니다. 질환과 약물로 인한 위험 요인들. 스테로이드 계열 약물을 장기간 복용하면 골밀도가 크게 감소합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 부갑상선 기능 항진증, 당뇨병,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는 분들도 골다공증 위험이 높습니다. 위장 절제술이나 흡수 장애가 있는 경우 칼슘과 비타민 D 흡수가 떨어집니다. 이런 신호가 있다면 주의하십시오. 골다공증은 골절이 생기기 전까지 증상이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변화가 나타난다면 골다공증이 이미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키가 1년에 1cm 이상 줄어든다면 척추 골절을 의심하십시오. 등이나 허리가 점점 굽어지고 만성 통증이 생긴다면 척추 골절일 수 있습니다. 가벼운 충격에 골절이 생기거나 골절이 자주 반복된다면 즉시 골밀도 검사를 받으십시오. 3부 영양관리. 골다공증 관리에서 영양이 차지하는 역할은 절대적입니다. 특히 칼슘과 비타민 D는 뼈 건강의 두 축으로 이 두 가지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영양관리의 핵심입니다. 칼슘 뼈의 주재료. 칼슘은 뼈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미네랄입니다. 우리 몸의 칼슘 99%가 뼈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혈액 속 칼슘이 부족해지면 몸은 뼈에서 칼슘을 꺼냈습니다. 칼슘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으면 뼈가 조금씩 비어가는 것입니다. 하루 권장 칼슘 섭취량은 성인 기준 700에서 800mg, 50세 이상은 1000mg입니다. 칼슘이 풍부한 식품으로는 우유와 유제품이 단연 최고입니다. 우유 한 컵에 약 220에서 240mg의 칼슘이 들어 있습니다. 유제품 외에도 뼈째 먹는 생선, 두부, 브로콜리, 케일, 아몬드, 검은깨에 칼슘이 풍부합니다. 두유나 오렌지 주스 중 칼슘 강화 제품도 좋은 선택입니다. 칼슘 섭취 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한 번에 500mg 이상의 칼슘은 흡수율이 떨어지므로 나눠서 드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시금치, 근대의 옥살산과 통곡물의 피트산은 칼슘 흡수를 방해합니다. 카페인, 과도한 나트륨, 알코올도 칼슘 흡수를 방해하거나 소변으로 칼슘이 빠져나가게 만듭니다. 비타민 D 칼슘을 뼈로 보내는 안내자. 칼슘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장에서 칼슘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습니다. 비타민 D는 칼슘이 장에서 흡수되어 뼈에 침착되도록 돕는 핵심 영양소입니다. 비타민 D는 주로 햇빛을 통해 피부에서 합성됩니다. 하루 20에서 30분 정도 팔과 다리에 햇빛을 쬐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단,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면 비타민 D 합성이 크게 줄어듭니다. 흐린 날이나 실내에서 생활하는 분들은 햇빛만으로 충분한 비타민 D를 얻기 어렵습니다. 비타민 D가 풍부한 식품으로는 연어, 고등어, 참치 같은 등푸른 생선, 달걀 노른자, 버섯이 있습니다. 하지만 식품만으로 충분한 비타민 D를 섭취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혈액 검사로 비타민 D 수치를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보충제를 복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성인의 약 70% 이상이 비타민 D 부족 또는 결핍 상태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단백질도 뼈 건강에 중요합니다. 칼슘과 비타민 D만큼 주목받지는 않지만 단백질도 뼈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뼈의 약 30%는 콜라겐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뼈의 구조 자체가 약해집니다. 노년기에는 단백질 흡수 능력이 떨어지므로 충분한 단백질 섭취가 더욱 중요합니다. 하루 체중 1kg당 1에서 1.2g의 단백질 섭취를 권장합니다. 두부, 콩, 생선, 달걀, 닭가슴살이 좋은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피해야 할 식습관. 짜게 먹으면 소변으로 칼슘이 빠져나가는 양이 늘어납니다.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것이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카페인이 든 커피나 탄산음료를 과도하게 마시면 칼슘 배출이 늘어납니다. 하루 2잔 이내로 제한하십시오.
인스턴트 식품과 가공식품의 많은 인산염도 칼슘 흡수를 방해합니다. 사부 레시피 시리즈. 뼈 건강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레시피 4가지를 소개해 드립니다. 칼슘, 비타민 D, 단백질이 풍부한 식재료들로만 구성했습니다. 첫 번째 레시피 뱅어포 멸치 주먹밥. 재료는 현미밥 1공기, 잔멸치 2큰술, 뱅어포 1장, 참기름 조금, 통깨 약간, 소금 조금입니다. 잔멸치와 뱅어포는 뼈째 먹는 생선으로 칼슘과 비타민 D가 모두 풍부합니다. 잔멸치를 기름 없이 팬에 살짝 볶아 바삭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뱅어포는 가위로 잘게 잘라 주십시오. 따뜻한 현미밥에 볶은 멸치, 뱅어포, 참기름, 통깨, 소금을 넣고 잘 섞어 주먹밥 모양으로 빚으면 완성입니다. 간식으로도 한 끼로도 훌륭한 칼슘 가득 주먹밥입니다. 두 번째 레시피 두부 브로콜리 된장 무침. 재료는 두부 반모, 브로콜리 반개, 된장 1큰술, 다진 마늘 약간, 참기름 조금, 통깨 약간입니다. 두부와 브로콜리는 모두 칼슘이 풍부한 식품입니다. 두부 한 모에는 약 300mg의 칼슘이 들어 있습니다. 브로콜리는 칼슘 외에도 비타민 K가 풍부한데 비타민 K는 칼슘이 뼈에 잘 붙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두부를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 끓는 물에 데치고 브로콜리도 함께 데쳐 주십시오. 된장, 다진 마늘, 참기름, 통깨를 섞어 양념을 만들고 데친 두부와 브로콜리에 무치면 완성입니다. 세 번째 레시피 검은깨 우유 스무디. 재료는 우유 1컵, 검은깨 2큰술, 바나나 반개, 꿀 반 큰술입니다. 우유는 칼슘에 가장 좋은 공급원입니다. 검은깨는 칼슘 함량이 매우 높은 식품으로 2큰술에 약 200mg의 칼슘이 들어 있습니다. 바나나의 칼륨은 소변으로 칼슘이 빠져나가는 것을 줄여줍니다. 모든 재료를 믹서에 넣고 곱게 갈아주시면 완성입니다. 한 잔으로 하루 칼슘 필요량의 절반 가까이 채울 수 있는 강력한 뼈 건강 음료입니다. 네 번째 레시피 연어 달걀 샐러드. 재료는 훈제 연어 5장, 삶은 달걀 2개, 아보카도 반개, 양상추 1줌, 방울토마토 5개, 올리브오일 1큰술, 레몬즙 약간입니다. 연어는 비타민 D와 오메가3가 풍부한 뼈 건강 최고의 생선입니다. 달걀 노른자에도 비타민 D가 들어 있습니다. 아보카도의 건강한 지방은 지용성 비타민인 비타민 D의 흡수를 도와줍니다. 재료를 먹기 좋은 크기로 준비해 그릇에 담고 올리브오일과 레몬즙을 뿌리면 완성입니다. 칼슘과 비타민 D를 동시에 채우는 뼈 건강 샐러드입니다. 오후 운동 관리. 영양 관리와 함께 운동은 골다공증 예방과 치료의 또 다른 핵심 축입니다. 뼈는 자극을 받아야 더 강해집니다. 운동 없이 칼슘과 비타민 D만 섭취하는 것은 절반의 관리에 불과합니다. 뼈를 강하게 만드는 운동의 원리. 뼈는 중력과 근육의 자극을 받을 때 강해집니다. 운동을 하면 근육이 뼈를 당기고 누르는 자극이 생기는데 이 자극이 조골세포를 활성화시켜 뼈를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우주 비행사들이 무중력 상태에서 생활하면 골밀도가 빠르게 감소하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골다공증에 가장 효과적인 운동. 체중 부하 운동이 골밀도를 높이는데 가장 효과적입니다. 걷기, 조깅, 등산, 줄넘기, 계단 오르기가 대표적입니다. 이 운동들은 중력을 이기며 몸무게를 지지하는 과정에서 뼈에 직접적인 자극을 줍니다. 수영과 자전거는 심폐기능에는 좋지만 물과 안장이 몸무게를 지지해주기 때문에 뼈에 직접적인 자극은 적습니다. 근력 운동도 골밀도 향상에 효과적입니다. 스쿼트, 런지, 아령 운동처럼 근육을 강하게 수축시키는 운동은 뼈에 강한 자극을 줍니다. 근육량이 늘면 낙상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어 골절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 2에서 3회 전신 근력 운동을 꾸준히 실천하십시오. 낙상 예방이 골다공증 관리의 핵심입니다. 이미 골다공증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운동의 목적이 단순히 골밀도를 높이는 것을 넘어서 낙상을 예방하는 것까지 포함됩니다. 골다공증 환자는 넘어지는 것 자체가 골절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균형 감각을 키우는 운동이 중요합니다. 한 발로 서기, 발 뒤꿈치 들기, 태극권 요가가 균형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집에서도 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눈을 뜨고 한 발로 10초 서기부터 시작하여 점차 시간을 늘려가십시오. 익숙해지면 눈을 감고 도전하십시오. 이 단순한 운동만으로도 낙상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운동 시 주의사항. 이미 골다공증이 진행된 분들은 척추에 부담을 주는 동작을 피하셔야 합니다. 허리를 심하게 구부리거나 비트는 동작, 충격이 강한 점프 동작은 골절 위험이 있습니다. 운동 전 반드시 5에서 10분간 워밍업을 하시고 운동 강도는 서서히 높여가십시오. 골다공증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운동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 담당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육부 검사와 치료 바로 알기. 골다공증은 정확한 검사와 적절한 치료로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검사를 언제 받아야 하는지, 치료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정확히 알아두십시오. 골밀도 검사란 무엇인가? 골밀도 검사는 뼈의 강도를 측정하는 검사입니다. 가장 표준적인 방법은 DXA 검사로 이중에너지 X선 흡수법이라고 합니다. 방사선 노출이 매우 적고 통증이 없으며 10에서 15분이면 완료됩니다. 주로 척추와 고관절의 골밀도를 측정합니다. 결과는 T점수로 표시됩니다. T점수 -1.0 이상이 정상, -1.0에서 -2.5 사이가 골감소증, -2.5 이하가 골다공증입니다. T점수가 -2.5 이하이면서 골절 경험이 있으면 중증 골다공증으로 분류합니다. 골밀도 검사는 언제 받아야 할까요? 여성은 65세 이상, 남성은 70세 이상이면 증상이 없어도 검사를 받으시기를 권장합니다. 65세 이하 여성이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면 검사를 받으십시오. 폐경이 된 경우, 스테로이드를 장기 복용 중인 경우, 가족력이 있는 경우, 저체중인 경우, 흡연자인 경우입니다. 우리나라 국가건강검진에서도 만 54세와 66세 여성에게 골밀도 검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골다공증 치료 약물의 종류. 골다공증 치료 약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뼈가 파괴되는 것을 막는 고릅수 억제제와 뼈를 새로 만드는 것을 돕는 골형성 촉진제입니다. 비스포스포네이트 계열이 가장 많이 처방되는 고릅수 억제제입니다. 매주 또는 매달 한 번 복용하는 경구약과 연 1에서 2회 주사하는 제형이 있습니다. 복용 방법이 중요합니다. 아침 공복에 물 한 컵과 함께 복용하고 30분간 눕지 마십시오. 식도 자극을 막기 위한 중요한 원칙입니다. 데노스맙은 6개월마다 피하 주사로 투여하는 고릅수 억제제입니다. 약을 삼키기 어려운 분들이나 신장 기능이 좋지 않은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부갑상선 호르몬 유사체는 뼈를 새로 만드는 골형성 촉진제로 심한 골다공증 환자에게 사용됩니다. 치료 중 생활관리. 골다공증 약을 복용 중이라도 칼슘과 비타민 D 보충, 규칙적인 운동은 반드시 병행하셔야 합니다. 약만으로는 충분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흡연과 과도한 음주는 치료 효과를 떨어뜨리므로 반드시 줄이십시오. 낙상 예방을 위해 집안 환경도 점검하십시오. 미끄러운 욕실 바닥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고 어두운 곳에 조명을 추가하고 이동 경로에 걸림돌이 없도록 정리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내용을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뼈는 살아있는 조직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만들어지고 부서지고 있습니다. 관리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험 요인을 파악하십시오. 폐경 후 여성, 스테로이드 장기 복용, 흡연, 칼슘 부족이 가장 큰 위험 요인입니다. 칼슘과 비타민 D를 충분히 드십시오. 이 두 가지 없이는 어떤 치료도 절반의 효과에 그칩니다. 레시피를 활용하십시오. 멸치 주먹밥, 두부 브로콜리 된장 무침, 검은깨 우유. 스무디, 연어 달걀 샐러드로 뼈 건강 영양소를 채우십시오. 운동하십시오. 걷기, 계단 오르기, 근력 운동으로 뼈를 자극하고 낙상을 예방하십시오. 검사를 미루지 마십시오. 골밀도 검사 하나로 내 뼈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은 증상이 없다고 방심하다가 골절로 처음 발견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들으신 것이 여러분의 뼈를 지키는 첫 번째 걸음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갱년기 건강에 대해 여성과 남성 모두를 위한 이야기를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